네, 코스피가 2475까지 오늘은 코스피가 더 코스닥보다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들입니다. 흐름이 2월에 좀 눌릴 줄 알았는데 기세가 아주 등등한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하나 보고 던지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장주가 그러게요. 대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리저리 상당히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2차 전지일까? 예, AI일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해볼만 하죠 요즘? 생각보다 강하네요. 좀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좀 종목들 순환매가 빨리 오고 또 시장이 또 매수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괜찮은 것 같고, 대형주를 좀 하시는 분들은 좀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시크리컬 쪽은 좀 사실 좀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 나만 못 가나 하는 그런 이 시장이 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나만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소외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근데 또 근데 이제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지수단으로 봤을 때 지금 과연 이 시장이 여기서 뭐 쭉 단단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단은 닫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중소형주가 이제 되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초 장은 그냥 환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리가 뭐 갑자기 여기서 막 금리를 뭐 인상을 뭐 급격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매크로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시장 전체 시장에 좀 민감하게 영향 미칠 그 큰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환율이 정말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기준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고요. 지금 최근에 좀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워낙 빠르게 떨어졌다가요. 그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1250원 정도까지 환율 상승,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들 매수도 조금 주춤해진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연초부터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뭐 사실 외국인들하고 매일매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약간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이제 좀 지수가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은 참 지금 뭐 펀더멘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면 좋죠. 주식이 빠지면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눌리면서 다 살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또 수급적인 이슈와 모멘텀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저에는 일단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큰 위기는 이제 지났구나,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온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뭐 언급드린 종목이긴 합니다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드릴 말씀 별로 없었어요. 네이버 자체가 원래 좋은 맞아요. 회사고, 예. 사실 AI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이슈가 예. 맞으니까 그죠. 근데 그 이슈가 맞는 부분이 제가 이제 네이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도 가장 먼저 앞단에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 있는 종목을 더 사서 올리기는 힘들다. 바스켓으로 채우는 그런 구간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좀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섹터의 종목이 좀 네이버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뿐만이 아니고요. 중소형주들도 좀 강하게 막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보면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모멘텀과 그 모멘텀에 기인한 수급들. 왜냐면 이제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 성장하는 섹터와 성장하는 종목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이제 돈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런 식의 그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은 이 침체라는 게 우리가 이 어떤 수치로 확인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물론 주가는 선행합니다. 3개월, 6개월 선행하는데 그런 선행 부분이 최근 반등에서 나왔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뭔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좀 시원한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도, 그리고 대형주라고 해도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붙는 이런 모멘텀 구간, 그러니까 사실 일정들이 잡혀 있거나 어떤 정책 일정이나 이런 거 잡혀 있는 섹터들은 지금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그냥 상반기까지가 아니고 최소한 1분기까지는 이런 식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한 달만 보면 사실 주도주가 뭐냐 연간으로 보기에 확정 짓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1, 2월 1분기 정도를 지나면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되는데요. 역시 뭐 후보군 가운데 또 대장주 가운데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뜨거운데 2차 전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하반기에 그 상당한 모멘텀을 줬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이어서 유럽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제 얘기는 그동안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핵심 원자재법 CRMA라는 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예상되는 파급 효과나 또 어떤 분야가 좀 수혜가 될 수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른다. 왜냐면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장의 기대가 뭐냐면 사실 이 CRMA법이라는 것이 잠깐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됐던.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핵심 원자재법 뭐 이렇게 유럽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2월 1분기 내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1차적인 초안이 나온다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유럽판, EU판 IRA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주 간단하고요. 근데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틀리죠. 유럽의 IRA는 글로벌 어떤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고 그리고 자기들의 동맹국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유럽은 그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유럽판 IRA에서는 아마 히토류라든지 리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그것들이 중국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런 중요성, 소재에 대한 맞습니다. 중요성을 좀 부각시킨다. 사실은 이 리튬이나 히토류가 유럽 대륙에서 많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안은 아니에요. 괜히 그것을 들먹여서 중국을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친환경적인 것을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어떤 정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사실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지가 않아요. 막 다양한 가운데서 논의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2차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전기차가 나와야 되고 2차 전지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건데 유럽 이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폐배터리 또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가장 또 수혜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도 이제 자동차 차량값을 지금 계속 인하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올해는 물론 2차 전지 쪽에서도 밸류체인 내에서도 분명히 이제 매출은 더 불겠죠. 그렇지만 어떤 차량값 하락에 따른 판가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관련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폐배터리와 2차 전지 소재는 약간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그 안에 그룹사의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 폐배터리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 강화한 이유가 이제 또 그런 이유가 있군요. 사실은 이제 포스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뭐 10년간 40조 한다고 이래놓고서는 에코프로는 그러면 좀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에코프로 BM이랑 그날 하루 좀 늘렸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그야말로 좀 날아가는데요. 에코프로는 이제 그런 지주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폐배터리 이런 것도 부각이 좀 돼서 오르나 보죠? 에코프로 BM의 상승과 에코프로의 상승은 다릅니다. 자꾸 이제 그룹사로 보시니까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이 먼저 움직였어요. 물론 그 포스코 케미칼의 계약건이 나온 이후에 에코프로 BM이 조정받았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의 물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시장에서 오해했는데 사실은 이 앞으로 쓰일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BM에 있는 물량을 이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 큰 물량을 부족하다. 근데 지금 또 그에 또 에코프로 BM이 또 상승한 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 BM도 그에 준하는 어떤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증설 규모, LG엔솔의 증설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극재가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이후로 움직였고요. 최근에 이제 움직인 것은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슈팅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라든지 코스모학 같은 그러니까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유독 강한 건 이 폐배터리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판 IRA 관련된 시장이 언급이 되면서 또 이제 이 보면은 2월에서 3월 1분기에 이것이 초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큰 모멘텀 구간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작년 12월까지 우리가 보면은 기관들이 그 시총 상위 종목에서 에코프로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예, 많이 팔았습니다. 매도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계속 파는 구간에서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거든요.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공매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구간에서 공매도가 들어오고 그 어제 이제 슈팅 나오기 전까지도 보면은 매일매일 2, 3만 주씩 계속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신고가 가면서 주가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쇼크볼 또 해야 되는군요.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시총 상위 지금 아마 어제 기준으로 해서 종가 기준에서 시총 4위까지 갔으니까 네. 그만큼 커버해야 될 그런 양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게 단기간에 이슈로 올랐다가 빠지는 거면 또 공매도가 더 들어오는데 1분기까지 그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큰 모멘텀 구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초안을 발표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폐배터리 업체에 엄청나게 또 큰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는 또 2차 전지 소재와는 다른 폐배터리 이슈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쇼크버링이 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은 굉장히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주도주로서 다시 등극하느냐, 성장주를 이끌고 가느냐, 그 주제가 그거였는데 계속 2차 전지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중심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밸류 관심 종목 볼 텐데 역시 2차 전지 업종 가운데서 네. 많은 분들의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네. 지난번에 SKC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동박. 제가 예. 동박입니다. 동박이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SKC와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조정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사실 작년도에 2차 전지 뭐 좋은 종목은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 흐름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언급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양극재 업체들 대규모 계약건들이 나온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밸류체인 내에서의 어떤 그 소재 업종들도 이제 유사한 계약건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삼성 SDI 향으로 가 있고 나머지 20% 뭐 LG 엔솔 그 외에 이제는 셀 업체로 가 있는데 SDI가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대규모 증설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양극재?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 동박업체도 뭐 당연히 또 음극재도 맞겠지만 동박업체들에서도 그런 어떤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 그러니까 동박과 그 알루미늄 박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동박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소재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는 약간 다르지만 최근에 보면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LG 엔솔과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입니다. 양극재 쪽이지만 이제 음극재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수주가 분명히 올 것이다.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것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작년에 특히 왜 동박이 더 안 좋았냐.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엄청난 전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건비, 물류비. 왜냐면 무겁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말만 들어도 무거운 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 많이 들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오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설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제 증설을 올해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 규모는 작년 대비했을 때 이제 또 거의 2배 정도로 내후년까지 증설 계획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공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추가적으로 2만 톤을 증설한 공장이 가동되는데 이것이 좀 더 좋은 의미가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도 전기료가 절반이 싸고요. 인건비는 5분의 1이 쌉니다. 그리고 물류비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상태에서 올해부터가 동박 소재 쪽에서 고성장으로 다시 진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좀 마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롯데케미칼에서 인수 지금 예. 진행했고 아마 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뜬금없이 왜 롯데그룹이 뭐 동박업체를 인수했냐 하는데 사실 롯데그룹 자체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알루미늄 통해서 지금 알루미늄 박하고 있죠. 그리고 LG머티리얼즈가 거기에 들어가면 동박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룹사 내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면은 특히 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그동안에 왜 시장에서 작년부터 왜 외면을 받았냐면 모기업이 과연 이 증설을 투자할 수 맞아요. 있는 여력이 되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빵빵하게 그렇죠. 예.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주주가 바뀌기 전에 네. 봤을 때는 엄청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을 해서 증설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수익성이 크지 못하다고 한다면 일진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수 뒷배경엔 그런 좀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예, 그렇죠. 이제 올해 인수 마무리되면은 롯데그룹에서 롯데머티리얼스 이렇게 바뀔 수 있겠는데 뭐 당연히 뭐 바뀌겠죠. 예. 왜냐하면 롯데 알루미늄이 네. 이제 알박을 하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성장이 작년까지는 이제 모든 어떤 증설이라든지 모든 어떤 이런 시장의 좀 약간 우려 구간이었다면은 올해 특히 이제 올해는 롯데그룹이 약간 부동산 관련돼서 좀 약간 무슨 문제도 있었지만 예. 지금 이제 그런 위기도 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2월에 롯데그룹에서 인수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인 성장과 그리고 어떤 이 지금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어떤 성장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장이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가지고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 물리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나 하는 그런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차피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지금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동박 쪽도 왜냐하면 최근에 SKC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바닥에서 지금 한 20% 이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동박업체입니다. 같은 맞아요. 동박업체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밸류체인 내에서 1위 업종, 2위 업종 분명히 봐야 된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나 어떤 구간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부담이 없다. 기간의 수급도 비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기간의 수급도 지금 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재업체들이 그렇게 이제 유망한데 어떤 대기업이나 자본력이 있는 데로 이제 옮겨가면서 새로 재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많이 맞습니다.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일진머티리얼스로 바꿀지 롯데머티리얼스로 바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편 또 정지하는 거 아닌가? 돈도 좀 땡기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긴 흐름으로 동박업체 봐야 된다. 일진머티리얼스 관심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 내용은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밸류 이렇게 치시면은 검색하실 수 있고요. 아까 참 예고한다고 깜빡 잊어먹었네. 아까 그 핵심 원자재법 유럽의 IRA법 그 말씀 신영목 이사님도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요즘 그 이슈가 뜨겁거든요.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원과 함께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유럽판 IRA 집중 분석하는 시간 준비하고 저희도 내용들을 챙길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십시오. 신영목의 히든밸류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